그, 오늘은 IT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IT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특히나 중요한데, 해피님은 정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이제 정보라는 거는 검색하거나 찾아서 배우고 이제 되게 뭐라고 할까요? 좀 정보라는 게 중요하고 검색해서도 찾을 수 있고 가지는 것들 있잖아요. 개인정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들도 정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것들, 정보죠. 네, 음, 알고 있는 것들 정보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알고 있는 게 정보죠.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오늘날 그러니까 현재 시대에서 그 많은 정보를 네,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많은 정보를 음,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정보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요리 만들 때도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 대해서, 뭐가 필요한 것들 대해서, 이것들 다 정보잖아요. 네, 약간 간단하게 말하면, 정보 없이 요리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인터넷 검색만 하면은 바로바로 레시피도 나오고 그리고 알고 싶은 정보를 너무 정보가 많죠, 솔직히. 정보가 필요한 거 이상으로 많아서 어떤 정보를 이렇게 잘 선택을 하는지가 많이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음, 음. 그러면은 햇빛님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세요? 저는 이제 보통 인터넷이죠. 구글이죠. 아, 역시 그걸 위키페디아도 있고, 이제 구글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제 그랬고, 요즘 시대다 보니까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약간 좀 30대, 40대 분들이 조금 책이라도 찾아보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구글을 되게 많이 사용하죠. 30대, 40대도 구글 많이 써요, 햇빛님. 아, 죄송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래도 하는 사람도 있어도 약간 30대, 40대들은 보통 안시클로페디? 음. 그 한국말 뭔지 모르지만 네, 그런 것들도 많이 찾아본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희 아빠도 이제 거의 40대 주반인데, 아빠는 인터넷에서다가 찾진 않고 책을 보고 찾는 거 너무 좋아하는 분이시라, 음. 예, 그렇게 말했죠. 아, 케빈님은 그럼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시나요? 저도 뭐 인터넷이죠. 저는 보통 정보를 그냥 핸드폰으로 그렇게 찾는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식당 같은 거, 레스토랑 같은 거 검색할 때 음, 핸드폰으로 이렇게 어, 그 네이버 지도 있거든요. 네이버 지도 검색. 네, 네이버면은 뭐 한국 구글 같은 그냥 포털 사이트인데 거기 네, 네이버 지도에서 음식점 검색하면은 거기 리뷰 나와서 평점 네, 나오거든요. 이게 몇 점이고 거기서 평점 높은 데 위주로 비교해 보면서 그런 식으로 음. 뭐 음식집, 레스토랑 같은 거 갈 때 그렇게 잘 사용을 하고 네이버, 음, 네이버는 한국 회사죠. 네네 한국 회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일본의 법인도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애매한데
뭐 한국 네. 사람이 만든 데는 맞아요, 네이버가. 음, 음. 이해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있는데 구글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거 봐. 대학생들 막 논문 같은 것도 이게 자동으로 다 써주고 몇 초 만에 써주고 뭐 저도 들었어요. 채팅 앱인데 그 이름이 뭔지 기억나세요? 한번 검색을 해볼까? 그거는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석사 아니면 박사 과정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그것도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돈 내주고. 음, 아, 야, 뭐 돈 안 내고 못 써요? 뭐 무료가 아니에요? 이거 이제 제가 듣는 걸로 다른 사람을 구해서 자기 과제를 맞아.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네, 돈 내주고 시키고 이제 그렇게 석사 아니면 박사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이름 구글 채시였나?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논문 같은 거 얘한테 논문 써줘 하면은 뭐 주제 같은 거 주고 하면은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프리지알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베끼는 거 와, 그런 것도 안 네. 걸리고 이게 되게 정확성이 높다고 하네요. 아 스냅챗은 아니고 대단하네요. 요즘에 나와서 그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고 그런데 네, 터키에서도 이거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음 근데 이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저번에 봤는데 이게 새로 나온 거라서 앱 이름이 뭐였는지는 아무튼 생각이 여름 안 나네. 시대 애들이 이제 직접 찾아보는 것들도 귀찮다 해서 그런 것들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 이제 그런 거 쓰려고 하려면 음, 되게 많이 검색하고 되게 정보가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 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뭐 나온 것도 지금까지 쌓아둔 정보들이 많으니까 이런 컴퓨터 네. 채팅 구글도 지금 나온 것도 이렇게 쉽게 금방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방대한 데이터를 인터넷에 정말 많이 갖고 있다니 이게 반증이기도 하겠죠? 데이터가 하도 많으니까 걔네들이 뭐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로 이렇게 논문도 뭐 1초도 안 돼서 뚝딱 만들고 얼마나 세상이 대단해졌어요. 저도 좀 늦게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나네요. 아, 그런 말씀을. 그럼 혹시 케빈님도 만약에 케빈님 시대였을 때 나왔다면 케빈님도 할 거는 드신 건가요?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보 생각하기에는 초보님. 저는 분명 뭐 시도는 했을 거예요. 제 성격상 아마 했을 거예요. 예, 됩니다. 네, 저라면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자면. 맞아. 그 얘기 들으니까. 햇빛님은 뭐, 정보가 이렇게 중요한 거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정보가, 잘못된 사람한테 들어가면은, 뭐, 위험할 거라 생각하세요? 이렇게 정보가 많잖아요. 당연하죠. 뭐, 당연하죠. 어떤 정보들이 위험할까요? 약간 이제 나라의 비밀 같은 것들? 아마 아시는지 모르지만 요즘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게 비밀로 돼 있는 정보를 집에서 나왔다고 지금 검사 중이잖아요. 아, 진짜요? 음, 네네, 이제 약간 톱 시크릿? 그니까 이제 되게 비밀로 음, 돼 있는 정보가 대통령 음, 집에서 나왔으니까 검사하는 중이고요. 이 정보들은 만약에 잘못 순으로, 잘못된 순으로 들어가면 음, 나라의 비밀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이제 그냥 그거는 이제 그냥 나라의 비밀 아니고 우리 정보도 다른 사람 손에 갔을 때는 약간 사기 같은 것들 많이 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름을 쓰고 음. 우리 번호를 쓰고 그래서 네, 저는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 거. 맞아.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정보가 개인정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개인정보가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전문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뭐 피싱, 뭐 스매싱, 뭐 그런 식으로 많은 사기 방법 많이 쓰잖아요. 개인정보 갖다가. 네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중국 사람인데 한국계 중국 사람인데 조선족이라고 하거든요. 응. 그 조선족이 한국에서 많이 사시는데 맞아 그런 보이스피싱 같은 거를 많이 해서 뉴스에 자주 아, 나와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라면은 그 뭐 문자로 와요. 은행에서 문자로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뭐 그런 문자 링크 같은 거 보내면은 클릭하지 말라고. 만약에 그런 문자 네네. 링크 클릭하자마자 뭐 자기 개인 정보가 새 나가거든요. 뭐 핸드폰 그니까. 번호 뭐 그런 거 뭐 집 주소 뭐 중요한 뭐 은행 비밀번호 그런 거 그래서 잘못 다 날려가 버리잖아요. 음, 그래서 정보는 너무 중요하죠. 이거 잘못된 사람들에게 이제 알게 돼버리면 진짜 음, 약간 은행에서 있는 돈들도 다 없어지고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모아놓고 했던 돈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근데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사는 게 이때까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그니까요. 날려버리면은 그 날린 사람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네. 이런 거를 뭐 개인만 할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개인의 힘으로 이렇게 조심조심 한다고 해도, 네. 자기가,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피인데 네네.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조심한 것보다 국가에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좀 터키에서는 그 정보의 자유 뭐 그런 거 있어요? 표현의 네. 자유라고 해야 되나? 이제 터키에서는 당연히 이거 본인이 하는 노력과 관련돼 있기도 하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찾으려고 안 하면 당연히 한 곳을만 검색해보고 하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인터넷에다가 나온 모든 글을 믿으시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들도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음, 이제, 근데 자유롭게 찾고 싶은 것도 자주 찾고, 네,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구나. 네네. 한국에서도 그 정보의 자유가 뭐 있는 편인데, 뭐 어느 분야에서는 뭐 틀어막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뭐 그런 거에 정보의 자유가 있어서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뭐 스트리밍 방송 같은 것들도. 네네. 근데 그 정보의 자유가 너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페이크 뉴스 같은 거 전문가 아니고 팩트 체크 안 한 아, 맞아요. 상태에서 그런 페이크 네. 뉴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게 좀 IT에 익숙한 젊은 사람들은 다 안 믿어요. 그런 페이크 뉴스 같은 거 잘 안 믿어요. 쉽게. 근데 그 네.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나이 든 사람은 뭐 그런 유튜브 방송 같은 거 보면은 고지고대로 뭐 믿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노인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강한데, 네, 그래서 네. 좀 이런 페이크 뉴스 같은 거는 좀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재를 좀 심하게, 벌금을 심하게 팩트 체크 안 하고 그냥 거짓말로 이렇게 방송하면은 뭐 벌금을 아주 심하게 때리다든지 그래야지 좀 사라지고 좀 페이크 뉴스가, 가짜 뉴스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터키에서도, 왜냐면 음, 한 명이 알려줬던 가짜 정보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랑 싸우고 이제 잘못된 것들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음, 네. 맞아요. 말씀하세요. 터키에서도 페이크 뉴스 많아요. 가짜 뉴스, 뭐 네, 인터넷, 어, 많죠. 음,
이제 그렇구나. 약간 인스타 같은 곳에다가 가짜 글도 많이 올리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음, 이제 이거 찾아보지 않고 그냥 그거 보는 거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때도 있고, 네, 이거 사람들 쉽게 믿으니까 인터넷에 본 것들 음, 직접 찾아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좀, 네, 문제는 있죠. 음, 맞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스스로 찾아보고 그런 수고를 요즘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싫어해서 그냥 네, 고지고대로 믿는 경향이 많아서 이런 가짜 뉴스에 많이 속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음,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비판적에 뭐 이런 아닌 거 정보도 찾아보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여러 뉴스도 맞아요. 찾아봐서 네네. 그래야 될 것 두 번 같아요. 생각해야 되죠. 음, 네. 뭐 햇빛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보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정보화 사회에서 사는 게 행복하세요? 네, 그래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많은 것들 알 수 있고 좋은 것들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음, 잘못된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알아보는 거 좋아하는 편이라서 검색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는 지금 시대를 너무 좋아합니다. 미래도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그렇구나. 왜냐면 음,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제 원하는 거 찾을 수 없었잖아요. 약간 그때 음, 인터넷도 없었는 때를 생각해보면 책을 무조건 찾아봐야 되고 책은 없으면 정보를 찾을 수는 없었고 음,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인터넷에다가 그냥 유튜브 영상들 같은 것도 보면서 음, 기타 치기 배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진짜 약간 사람이 노력과 찾고 싶은 그런 욕심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지금 시대를 그렇군요. 너무 좋아합니다. 인터넷이 정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우리는 IP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검색하고 했던 것들, 들어간 사이트, 우리 일렉트로닉 걸음, 일렉트로닉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거 네, 터키 말로 제가 번역해주면 다른 음, 이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 걸음들, 우리 했던 검색 같은 것들, 우리 아이디를 살짝 만들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마지막으로 봤던 것은 만약에 차였으면 광고는 무조건 차 광고로 나와요. 아, 아니면 이제 배달 앱을 사용했다면 배달 광고가 나오고요. 그거 정보들을 우리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 인터넷은 되게 가까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우리 정보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인터넷 같은 것대에서 함부로 자기 정보를 알려주면,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그렇게 공개하는 걸 꺼리는 편이신 것 같아요. 해피님. 개인정보 수집 네, 같은 거에 맞아요. 대해. 되게 조심스럽게 쓰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개브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개인정보에 대한 거죠? 지금 질문하시는 네네, 게. 네네. 이제 그 저도 인터넷, 네, 보통 근데 한국 사람, 뭐 한국 사회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민감한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장 민감한 나라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런 뭐 미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미국은 개인정보 그거 때문에 뭐 바코드 찍는 것도 뭐 그런 거 안 한다고 하고 그 대신에 뭐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이 둔감한 것 같은데 바코드 중국에 다 찍잖아요. 거기는 어딜 가도 식당에 네, 가도 네네. 그런 것처럼 좀 둔감해서 좀 뭐랄까 어
둔감해요, 한국이. 그래서 개인정보, 근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개인정보 알아내서 좀, 지금 하고 있는 게 거대한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글이 뭐 어차피 유튜브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걔네 그 회사들이 하는 게 개인정보 이렇게 캐내려고 전 세계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중국 거대한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중국 옛날에 뭐 화웨이에서 백도어 설치한다고 핸드폰에 그래서 네, 개인정보 다 빼나간다고 뭐 그 미국에서 재판이 열려가지고 결국 네. 화웨이랑 샤오미 거기 조사를 했는데 화웨이는 실제로 백도어 그거를 칩을 핸드폰에 넣어놨었고 그리고 샤오미는 백도어는 안 넣어놨다고 뭐 들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개인정보 플랫폼 같은 데서 개인정보 다 수집하려고 하는 게 좀 위험하죠. 걔네들은 마케팅 하려고 이렇게 빼낸다고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버시잖아요. 맞아요. 사생활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거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잖아요. 핸드폰 통해서 몰래 카메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 느낌도 네네. 나고 해서 실제로 뭐, 어, 그냥 저번에 어디 뭐, 그 뭐지? 채팅 뭐 하다가 들은 건데 거기 뭐 플랫폼 마케팅 하는 사람 관계자가 하는 말인데 실제로 그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SNS 믿지 말라고 거기에 다들 그 카메라 쓰잖아, 아니 핸드폰 쓰잖아요. 네네. 심지어 카메라나 마이크까지 걔네들이 켜게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다 24시간 지켜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관계자가 하는 말 들으니까 좀 섬뜩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서 뭐 정보를 뭐 어떤 걸 빼가려고 그렇게 열심히들 이렇게 뭐 스파이즈를 하는지 뭐 그런 의문도 들었어요. 근데 뭐 한국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은 많이 둔감한 편이에요. 개인 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사생활 개념이 좀 약해 그런 뭐 사생활에 대한 그게 좀 약해가지고 음, 그럼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잖아요. 문제 없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보다 좀 세뇌 국가에서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세뇌를 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국가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민족주의, 뭐 파시즘, 뭐 그런 이해했어요. 뭐 그 집단주의가 이게 표현이 맞으나 집단주의 같은 게 있어서 나라가 네,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한국은. 좀 그런, 네. 와보시면 알 거예요. 좀 사회가 지금 좀 변하고 있기는 해도 좀 집단 생활을 많이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가 강해서 뭐 동아시아 국가들이 뭐 그런 나라가 대체로 많지만 뭐 제가 느낀 거는 좀 집단주의가 강한 느낌이었어요. 이해했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 많다고 했잖아요. 한국에서. 음. 그 이유는 그거일 수도 있나요? 약간 사람들이 그 개인정보를 별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보이스피싱 같은 거, 사건이 이게 요즘에 생긴 것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뭐 10년도 넘게 이렇게 이슈가 되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당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국회에서 뭐 이런 거, 뭐 입법권에서 확실히 법을 강하게 만드는 게 맞잖아요. 이런 피해가 다시 안 생기도록. 근데 네네. 이거 조치를 잘 안 하는 안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걸로 뭐 반추해서 보면은 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뭐 미국처럼 뭐 개인정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치고 막 뭐 뭐랄까 이렇게 아, 어
네. 반대하고 뭐 데모하고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터지면은 데모 잘하잖아요. 뭐 시민들 밖에 나와가지고 네네.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잘 없어요. 좀 그러고 있었죠. 음. 그 정부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거기 터키에서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편인가요? 네, 요즘에 이제 보이스피싱 덕해서도 있다 보니까 음, 요즘 사람들은 되게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렇게 당해도 많이 당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니까, 알려주니까. 그리고 경찰은 가끔마다 핸드폰에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약간 터키는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터키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정보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IT가 발전하면서 뭐 장점하고 단점이 또 있는데 뭐 좋은 점은 뭐 편하게 이렇게 뭐 좋은 맞아요. 정보를 뭐 곧 그렇게 별다른 수고 없이 찾을 수 있는 거하고 좀 나쁜 점은 이렇게 가짜 뉴스들 그쵸 페이크 뉴스들 많고 그 중에서 또 나쁜 점들 하나가 그 개인 정보 그런 문제가 있죠. 네, 맞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이렇게 발전하면서. 음.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쵸. 뭐, 오늘 이렇게 IT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이 아마, 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IT. 그쵸? 음. 네, IT대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이제 정부 관련돼 있는 IT대에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았죠? 네, 안 네,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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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IT가 이렇게 개인정보 부분에 확실히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 이렇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너무 많아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헐리우드 스타들, 그런 거, 아이클라우드, 그 아이폰 많이 쓰니까, 아이클라우드에서 그런 나체 사진 같은 거 사생활 많이 털렸잖아요. 그래서 공개됐잖아요, 맞아요. 인터넷에. 그런 보안 이슈가 사생활 이슈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요즘 사회에서 들어서 점점 더. 음. 맞아요. 그런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피님? 이거는 제 생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건 인터넷을 쓰고 있고, 우리 쓰는 핸드폰들 다 스마트폰이에요. 이거 어쨌든 우리 핸드폰을 쓸 때마다 앱을 가를 때마다 마이크랑 카메라를 허락하시고 그 아, 앱을 네. 그래서 맞아. 네. 우리는 우리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고 음, 생각해요. 왜냐면 음, 이제 인스타에서 사진 올리고 싶을 때 자기 음, 파일에다가 음, 우리는 파일을 들어가도 되는 그런 경우가 왔을 때 허락하고 음, 이제 당연히 정보 다 뺏어가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미 우리 음. 허락해준 건데, 맞아요. 지금 정말 중요하신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어플리케이션 까면은 뭐 SNS 같은 거 좀 까면은 다들 그거 하잖아요. 마이크랑 미디어 파일 그거 동의하십니까? 거기서 네, 허용 동의 맞습니다. 눌러야지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 우리는 부분이, 이미 다 허락해는 했던 상태니까 그 사람들 원하는 게 다 할 수는 있죠. 음, 왜냐면 한번 제 핸드폰에 들어갔으니까, 음, 예, 이제 당연히 어, 이제 사진 같은 것들도 빼앗길 수 있고, 이제 그 어, 유명한 사람들, 아까 말하는 대로 그렇게 터지는 거죠. 왜냐면 네, 인스타를 보통 다 쓰다 보니까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음, 허락하는 동안 다 끝난 거죠. 왜냐면 다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아, 네, 맞아요. 우리가 허용하고 동의한 그때부터 그 사람들, 그 회사 맞습니다. 사람들한테 마케팅, 뭐 하여튼, 그 회사 부서 사람들이 저희 정보를
언제라도 합법적으로, 왜냐면 동의했으니까 그렇게 수집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이 되네요. 이거 진짜 맞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가 지키기 어려워진 지금 생활에서 살고 있나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터넷을 하필 스마트폰을 쓰는 동안 이제 자기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또 IT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뭐, 참, 나름대로 의미 있게 대화한 시간인 것 같아요.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도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대형 회사들, 우리가, 대형 플랫폼 회사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놓는지도 정말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네요. 걔네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저희는. 맞습니다. 네, 다들 조심스럽게 정보를 지키십시오. 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그 어플리케이션 안 까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맞습니다. 회원 가입 그래서 안 앱을 하고, 달았을 때 진짜 조심스럽게 깔아야 됩니다. 맞아요. 회원 가입 안 하는 게 저는 사실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막 네, 그게, 그러니까 뭐, 이벤트 같은 거 여러 사이트에서 해요. 뭐, 여러 사이트에서 이벤트 같은 거 해서,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 올라오면은, 거기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렇게 적어서 네, 제출하면은, 당첨이 되면은 제 핸드폰으로 문자로 그 기프티콘을 주거든요. 당첨되면. 근데 이미 개인정보는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무조건 준 거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하루에 이벤트 응모를 막 10개 정도씩 하니까 저의 개인정보는 진짜 온 회사가 한국에서 온 거의 대부분 회사가 다 안다고 봐야죠. 개인정보가 없는 거죠. 네, 세븐님을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되게 민감하지 않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저 경우도 그렇고 왜냐면은 그 뭐 은행도 개인정보 많이 털리고 그런 게 하루 이틀 건너서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런 네, 사건들이 개인정보가. 네, 네. 그래서 뭐이 사람들이 제 개인정보로 뭐를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막 전화 같은 거 오겠죠, 막. 그러니까 마케팅 같은 거. 뭐 그런 거 오죠, 막. 이거 뭐,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고 나중에는 케브님처럼 생긴 로봇들도 만들 수 있어요. 네, 뭐 그러겠죠. 똑같은 로봇, 뭐 기술 발전되면은 가능하겠네요. 터미네이터처럼. 제가 걔가 나라고. 그래서 막 서로 우기겠죠. 나중 기술 발전되면. 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케브님이 하고 싶은 다른 말씀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네,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네, 고마워요. 네, 오늘 또 유익한 대화 즐겁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에 봅시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네, 해피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